자, 질문 볼게요, 질문. 자, 척추 측만증, 볼록한 쪽은 강화시키고 오목한 쪽을 늘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선생님 관점에서 어떤 교정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슈로스죠, 슈로스. 슈로스는 측만증 특화기 때문에 굉장히 척추 분절 하나하나의 방향을 호흡과 함께 컨트롤하는 겁니다. 지극히 아주 구조적으로 맞추는 거고 그 슈로스가 효과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거는 왜냐하면은 측만증이라는 병리적 상태가 심한 거잖아요. 기능을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능을 고치면 구조가 무조건 다 고쳐진다 이 말은 아니에요. 측만증처럼 아예 그 구조적 변형이 이미 들어가 버렸어. 구조적 뼈가 이미 구조적으로 많이 변형된 경우는 기능적인 접근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조적인 것도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것도 구조적인 거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구조적 접근만으로는 절대로 기능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측만증을 구조적 접근으로만 하면 안 돼요. 바꿔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측만증의 그 변형 각도가 25도인가? 기억이 안 나요. 좀 심한 경우는 측만증 수술을 합니다. 측만증 수술. 측만증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요. 나사를 다 박아버립니다. 나사를 어떻게 박냐면요. 제가 요거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측만증 수술 사진, 음, 철심을 봤거든요. 다 뜯어가지고 이게 이게 수술 사진이 아주 적나라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바로 못 찾을 것 같고 어쨌든 철심을 박아서 이런 겁니다. 수술 온 척추에 철심을 다 박아서 바르게 펴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심하면은 100%는 안 펴져요. 근데 보세요. 철심을 자가 다 박아서 뼈를 바르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뼈의 구조를 바르게 한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구조적인 접근만 보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척추의 구조가 바르게 됐으니까 척추의 기능이 정상화가 돼야 될 거잖아. 구조를 바르게 했으니까. 하지만 측만증 수술하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엄청 많습니다. 왜냐? 뼈를 다다다다닥 박았지 척추 주변의 근육, 코 이런 애들이 정상화된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척추의 기능이 정상화된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구조적인 그 치료 방법의 극단적인 예가 수술이니까 철심 박아서 똑바로 바르게 보여도 척추의 기능이 정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능적인 부분은 여전히 맛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심 다 쇠로 다 박아버리는데 그 주변의 근육이 얼마나 데미지를 먹었겠어요. 그러면은 측만증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재활이 필요한 겁니다. 근육 재활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구조적인 걸 바르게 잡아도 기능적인 거를 바르게 잡지 않으면은 몸은 여전히 엉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오로지 기능만 봅니다. 기능만 보고 물론 만약에 저한테 측만증 완전 다 휘는 사람이 왔어요. 이러면 저는 못하죠.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수술해야 되는 사람은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기능적인 제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면 저는 수술하고 나서 저한테 재활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수업 시간에 스페셜 테스트 근육 평가에 나오는 실제 인체 형태를 보고 책에 나온 그림이나 설명을 비교했을 때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야 기준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많은 경험을 한다 해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초창기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평가 재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평가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진 않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평가 저런 평가를 뭐 아주 여러 개 다 해봤겠죠. 해봐서 뭔가 이제 결국은 재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데이터 값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평가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반복적인 결과값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이게 똑같이 재현이 나오는 그런 평가가 필요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평가 방식을 제가 유튜브 케이스에 올리는 이 근육 기능 검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뭐 유일한 평가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나름의 평가를 다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평가라는 기준이 이제 재현성이 중요하고 객관적이어야죠. 객관적. 그러니까 뭐 모호하게 대충 두리뭉실 이게 아니고 딱 정확하게 누가 봐도 결과값이 이다 아니다가 딱 나오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리를 잡은 게 지금 제가 하는 이제 근육 평가 방법들이고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정규 과정 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3번 십자인대 수술로 인하여 무릎의 굴곡이 가동성이 떨어진 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동성이 만들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3번 질문 같은 거 잘 보세요. 이것도 지금 선생님들이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무릎 수술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동성이 떨어지겠지. 근데 여기서 이거를 무릎이 안 굽혀지네. 가동성이 안 나오네. 가동성 좋게 만들어야지라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뭘 놓쳤냐면은 제가 항상 결과가 나오면은 원인을 생각해야 했죠. 이게 뭐예요? 왜 십자인대 수술했겠어요? 십자인대 수술한 이유가 가동성 문제예요? 아니면은 가동성 문제예요? 아니면은 안정성 문제예요? 십자인대라는 그 인대 역할이 안정성이죠. 안정성이 뭔가 떨어져서 못 버티면서 수술한 거고 그 수술한 걸로 인해서 굴곡이 안 나온 거니까 이 사람은 가동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수술해 버렸기 때문에 가동성 회복은 시간이 걸리고 나중 일이지 안정성부터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전체를 보라는 게 그런 의미야. 그러면은 무릎의 안정성이 왜 떨어졌느냐라고 한 번 더 간다면은 고관절 문제란 말이에요. 고관절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릎에 불안정이 나오고 거기서 무릎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십자인대가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재활에 들어간다면은 고관절부터 가야 됩니다. 무릎 문제라고 해서 무릎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더 넓게 보는 걸 가지셔야 됩니다. 수술해서 못 움직이는 거는 가동성 문제가 아니에요. 수술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핀트를 잘못 맞추면은 자, 무릎 굴곡 안 나오네 하면서 계속 풀어준단 말이야. 무릎 주변 풀어가지고 어떻게 늘려드릴게 하면 뭐해. 이미 안정성 떨어지는데. 십자인대 수술하면 안정성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지. 십자인대 파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이 무릎에 대한 해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4번.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되어 있고 동시에 약화되어 있는 상태면은 근육을 풀고 운동이 들어가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두 개 다면은 항상 푸는 걸 먼저 움직임 만들어 주는 거는 그다음. 자, 전극은 약화를 평가하고 견갑골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보려면은 흉추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거는 예로 드린 거고 다시 제가 여기서 추가로 얹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근본적으로 보려면은 흉추의 가동성까지 보는 게 아닙니다. 전신을 다 봐야 됩니다. 골반까지 다 봐야지.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아까는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린 거예요. 흉추의 가동성을 본다는 게 근본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흐름은 맞아요. 하지만 흉추까지 볼 거면은 결국 골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손목 신전 시 엄지 아래 손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푸시업 자세에서 요거 TFCC 같은데 3개월 전 역도 클린. 자, 클린이 뭐예요? 아시는 분 아시죠? 손목을 많이 꺾어서 바벨을 팍 얹어야 되는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의원 물리치료 받는 중인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증 회복에 시간이 더 필요한 건지 회복을 줄일 수 있는 재활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는 너무 특수 케이스고요. 요거를 평가 없이 말씀드리자면 너무 긴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상황은 뭐예요? 손목에 직접적인 데미지가 갔단 말이야. 데미지 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통증이 있을 때는 뭐다? 통증이 있는 움직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났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클린하다가 다쳤잖아요. 근데 계속 클린하죠. 계속 꺾는 동작 하죠. 죽어도 안 났습니다. 당연히 안 났지. 보세요. 그 색종이에 살짝 비었다 칠게요. 진짜 코딱지만큼 비었어요. 근데 그거 계속 손대면요. 안 났습니다. 절대 안 나요. 통증이 있는 움직임을 일단 멈춰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하면서 뭔가 나을 생각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손목에 대한 직접적인 데미지니까 손목 치료는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어깨
골반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아마도 어깨 골반에 문제가 있어서 손목까지 부담이 갔을 확률이 높아요. 요거는 근육 검사를 하면 사이즈가 바로 나오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애초에 손목을 다쳤던 원인 자체가 어깨에 대한 기능이 떨어져서 손목에 대한 보상적이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가려면은 어깨랑 골반까지 들어가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볼까요?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 운동할 때 좋지 않은 동작이 있을까요? 저혈압. 자, 저혈압이랑 고혈압이랑 결국 혈압 문제죠. 보통 고혈압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호흡을 강하게 참아서 몸의 압력, 복압을 강하게 높이는 그러한 동작들을 피해야 되는 거고, 저혈압 같은 경우는요, 굳이 따지자면은 보통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액티브한 동작, 앉았다 일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빠른 동작. 보통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이유가 앉은 상태에서 빠르게 일어나거나 일어날 때 이 관성에 의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러운 거니까 조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라는 좀 어지러운 동작을 체크를 하는데 사실은 동작 자체로 체크는 안 됩니다. 왜? 동작 자체를 볼 거면은 동작에 대한 기능 평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 고관절 굴곡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동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운동 강도랑 움직임 강도에서 뭔가 어지럼증이 있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동작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 8번. 한의학 경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의사인데 한의학 경혈은 당연히 의미가 있죠. 요렇게만 답변 드릴게요. 이거 약간 다른 사람이 너무 셀 수도 있으니까. 자, 그다음 자 8번 9번. 사고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8년 동안 무릎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긴 줄었습니다. 그 이상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육의 기능은 좋아졌으나 내전근 이완 시 매번 찌르는 듯한 신경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전근을 풀 때 어떤 찌르다는 말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내전근이 엄청 과긴장되어 있다. 내전근에 대한 과긴장.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어, 뇌전근이 과긴장 보상작용이 일어났으니까 내전근에 대한 과긴장을 만드는 약해진 근육, 기능적으로 약해진 근육이 무엇인가? 요게 되겠죠. 요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눌렀을 때 아픈 거잖아요. 눌렀을 때 말고 이 신경통이 우선은 저는 제일 먼저 신경통이 나타나는 동작, 운동 얘를 체크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관계로 인해서 보상작용이 생겼는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시고 찾는다면은 어떤 게 좋겠어요? 있으면은 바로 그걸로 가고 만약에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은 내전근이 사용되는 움직임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있겠어요? 내전근이 사용되는 게 뭐 고관절에 대한 굴곡 신전도 나오겠지만 직접적으로 내전근을 움직이는 이 옆으로 움직이는 패턴 같은 거라면은 내전근이 사용이 되겠지. 근데 어떠한 동작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움직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그 움직임에 사용되는 근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육 기능인 검사라는 게 맨 처음은 개별로 검사를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각각 하나씩은 근육이 잘 작동이 되는데 같이 움직일 때는 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근육의 기능 문제죠. 조금 넓게 굳이 단어를 바꾸자면 움직임 기능 문제가 되는 것이. 요까지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 아무 이유 없이 이 내전근이 이렇게 고장 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찾아보는 거를 우선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요렇게 갔습니다. 제 수업은 정규 과정은 카톡에 공지를 해 드려요. 제가 그때그때 공지를 해 드립니다. 자, 10번. 근육의 긴장과 약화. 긴장이 됐다는 의미와 짧아졌다는 의미. 이거 듣다가 말았네. 제가 긴장됐다가 짧아진 거 아니라고 제가 지금 50분 동안 외쳤는데. 자, 일단은 제가 보는 거는요. 근육 약화는 저는 근육 기능 평가로 갑니다. 근데 근육 기능 평가라는 게 제가 왜
제가 보여드리는 진짜 하나하나의 근육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움직임에 대한 기능 평가도 합니다. 저는 제가 스쿼트 평가하는 거 케이스 여러 번 보여드렸죠.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스쿼트를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힘의 방향을 제가 눌러서 버티게 합니다. 상태로 이- 약화된 거, 약화된 걸 찾고요. 그 다음에 근육 긴장은요, 눌러서 찾습니다. 눌러서 찾습니다. 눌러서 찾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요거는 그냥 생각하면은 뭐 다 누르란 말인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것도 제가 그러니까 근육 약화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제 정규 과정이 기능 재활 전문가 과정에서 하는 거고요. 근육 긴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을 강의를 해드리는 게 움직임 평가 전문 과정입니다. 요거 다 제가 정규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네, 근육 검사하는 강의는요. 자, 요거 하나 제가 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저를 근육 검사는요. 제가 만든 강의가 아닙니다. 원래 있어요. 원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아봐도 근육 검사 치면 나옵니다. 장요근 검사하면 나옵니다. 방법은 어디든 찾아보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근육을 해석을 하는 방법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전체죠. 전체를 보는 겁니다. 어깨를 치료할 때 왜 골반을 보는지 약간 이런 몸 전체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은 제 강의에서만 하는 거고 그냥 검사 하나하나에 대한 검사 방법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쳐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